그 팔찌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8살 소녀의 한마디에 진성건설 대표 강준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의 가녀린 손목에서 반짝이던 은색 팔찌. 그것은 10년 전 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첫사랑 박은지에게 영원을 약속하며 선물했던 바로 그 증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운명의 시작은 불과 3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의 차가운 3월 바람을 맞으며 고급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강준수는 비탈진 골목을 올려다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6개월치 밀린 월세 300만 원을 받기 위해 부산 감천동 14, 18번지까지 직접 행차한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눅눅한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면을 끓이던 작은 아이의 얼굴, 그 나측은 눈매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낀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운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간신히 답했습니다. 하늘이요. 자신의 성을 가진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음을. 하지만 이 운명적인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들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누군가의 거대한 그림, 그 첫 번째 수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낡은 현관문이 열리며 하늘아, 엄마, 왔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은지는 그 자리에 강준수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0년의 모진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준수를 향한 깊은 원망이 서린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의 질문에 은지는 경멸이 섞인 싸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나? 네가 태양그룹 외동딸 최유진이랑 약혼했다는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10년 전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러 갔던 은지는 준수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없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준수는 그제야 모든 오해의 시작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내보낸 단 한 번 만났을 뿐인 그 자리가 10년이라는 긴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는 만견자실했습니다. 은지야, 그건 오해야. 난 너를... 하지만 은지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막았습니다. 됐어. 넌 곧 결혼할 사람이잖아. 이제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준수는 그저 엇갈린 오해가 만든 비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들의 이별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훨씬 더 잔인하고 계획적인 누군가가 설계한 거대한 작품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약혼자 강준수의 변화를 감지한 최유진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통해 박은지의 모든 것을 파악한 뒤 부산 감천동의 허름한 카페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낡고 빛바랜 옷차림의 은지 앞에 앉아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외역 원이에요. 이 돈 받고 하늘이와 함께 사라져요. 은지가 경멸의 눈빛으로 굳건히 거절하자 유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박은지 씨, 착각하지 마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당신 존재를 안 게 언젠지 알아요. 8년 전이에요. 준수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당신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미천한 애가 내 아들 발목을 잡았다고 하시더군요. 은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와 약혼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8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박은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던 24세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격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준수는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본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은지와 하늘이의 존재를 알리며 제발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강 여사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설령 맞다 한들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태양그룹의 최유진이어야만 한다. 준수는 절망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대체 왜요? 태양그룹과의 합병이 제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바로 그 순간 언제나 강철 같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내뱉듯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널 지키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계급적 반대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의 눈에서 10년 전 은지를 쫓아냈던 냉혹함과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멸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아들의 미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최유진의 섬뜩한 경고 이후 박은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산 감천동의 낡은 자취방, 삐걱거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은지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진성건설의 창업주의자, 자신의 딸, 즉 강준수의 어머니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고 쓸쓸히 야인으로 물러나 있던 강 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의 잔인한 계략으로 아들과 헤어져야 했던 은지를 안타깝게 여긴 강 회장은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지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박은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 숨겨진 검이었고 지난 10년간 모욕과 가난을 견디며 명예회복의 그날만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준수가 선물했던 그 은색 팔찌는 단순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강 회장과 은지를 잇는 방역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강준수조차 이 연합이 불러올 파괴적인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준수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자 최유진과 그녀의 아버지 최 회장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태양그룹은 진성건설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2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했습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진성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성난 투자자들의 고성이 울려 퍼졌고 이사회는 준수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강준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까지. 그는 텅 빈 대표이사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그가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하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그의 눈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이미 지났고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폭로뿐이었습니다.
진성건설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된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회장과 최유진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모든 임원은 강준수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준수가 참담한 심정으로 마지막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강 회장이 박은지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임원은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 준수를 지나쳐 곧장 회의장 중앙에 마이크를 잡고 지축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 딸이자 저기 앉아있는 강준수의 어미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딸이 박은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던 당시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잔인한 목소리에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유진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강 회장은 최유진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유진 양, 당신이 지난 8년간 박은지 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해온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소? 강 회장이 두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탐정의 보고서와 통화 기록이 스크린에 떠올랐고, 유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칼날은 마지막에 최 회장을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 당신이 10년 전 준수 아비가 저지른 거액의 비자금 사건을 빌미로 진성건설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던 사실을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준수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랑을 그토록 잔인하게 반대한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준수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자금 사건의 약점을 잡은 최 회장이 결혼을 통한 합병이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회사를 지키고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아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두 가문의 거대한 제국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약자는 모두의 눈앞에서 가장 강한 심판자가 되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오만한 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회장 부녀는 배임 및 불법 사찰, 공갈, 협박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태양그룹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강준수의 어머니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아들과 박은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10년간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비밀과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난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긴 강준수는 당연히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진성건설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는 긴급 소집된 이사회를 향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회사는 거짓과 희생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좇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이기심을 모두 포기하고 얻어낸 가장 완전하고도 눈부신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차가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부산의 바닷가 작은 주택. 강준수는 자신의 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소박한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얼리를 디자인하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밝게 웃는 하늘이와 이제는 냉혹한 기업가가 아닌 인자한 할머니가 된 준수의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10년 전 운명을 바꿨던 바로 그 팔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지. 박은지는 곁에 앉은 강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하늘아, 이 팔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란다. 10년이라는 길고 혹독한 시련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부산의 푸른 밤바다 위로 별빛처럼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부산의 따스한 바닷가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준수가 설립한 하늘빛 보금자리 재단은 감천동을 시작으로 낡고 소외된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회의실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안전모를 쓰고 현장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집을 짓는 진짜 건축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보람과 평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주얼리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섬세하고 따뜻한 디자인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온전한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하늘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아이의 방은 언제나 밝은 색채의 그림들로 가득했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항상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이었던 할머니는 이제 하늘이의 그림을 가장 먼저 봐주는 1등 팬이자 따뜻한 쿠키를 구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을 속죄하듯 손녀와 아들 내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뒤덮인 서울의 저택이 아닌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이곳에서 네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네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첫 번째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 축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들의 감사 인사가 가득한 그곳에서 준수와 은지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위 한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강준수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시계가 아닌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딸 하늘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매끄럽던 손보다 지금 이 거친 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쌓아 올린 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은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 모습을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10년의 세월을 간직한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팔찌는 아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사랑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존엄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이기 이전에 온전한 자신으로서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며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